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사 현장에서 도시락을 먹은 하청업체 직원 17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어젯밤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남구의 한 식품업체.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사 현장에 도시락을 납품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난 8일 포스코에서 일한 하청 노동자 440여 명이 점심으로 이 업체의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곧바로 당일 저녁부터 도시락을 먹은 직원 56명이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고 현재 의심 환자는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아무 말 안 하는 게 저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다 정리했고 음식물은 저희가 다 폐기 처분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던 50대 남성 직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직원은 증상이 심하지 않아 2차례 통원 치료만 받았으며 고혈압과 관질환 등 지병이 있었지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노조 측은 밝혔습니다. 평소에 변사자가 지병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정확한 사인을 저희가 밝히기 위해서 내일 부검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이 업체의 도시락에서 평소 이물질이 잇따라 나오는 등 위생이 좋지 않아 항의했지만 공사 발주처인 포스코에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담배 꽁초가 나온 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퀴벌레가 나온 적도 있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보건당국은 계란에서 나온 살모넬라균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체 가건물 6건 했는데 벌써 검출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란에 의해서 아마 식중독균이 발생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 업체에 일시적으로 판매 중단을 조치했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포항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인 오는 16일 특별 교통 대책을 추진합니다.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포항고 등 12개 시험장 주변과 주요 교차로에 경찰, 모범 운전자 등 120여 명을 집중 배치해 시험장 200m 이내 출입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순찰차와 모범 택시 30여 대를 긴급 수송 차량으로 지원해서 입실 시간이 임박한 수험생을 무료로 수송하고 관공서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출 계획입니다. 전국 최대 소사육지인 경북에서도 럼피스킨이 확진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럼피스킨은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 백신 접종 후 항체 형성이 필요한 3주간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데요. 럼피스킨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경북의 축산 차량 이동 중지 등 방역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한태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 김천시 농소면의 한 축산 농가입니다. 한우 28마리를 키우는 이곳에서 어제 소 한 마리에서 두드러기와 고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 검사 결과 오늘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경북 지역에서 럼피스킨 확진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로써 럼피스킨 청정 지역은 제주만 남게 됐고 국내 확진은 오늘 오후 기준 95건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양성 판정을 받은 소를 살처분하고 같은 농장 내 다른 소들의 시료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습니다. 금일부터 24시간 동안 도내 전체 소와 차량들에 대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지고 이후에 발생 농가와 방역대 내의 가축들은 4주간 이동 제한이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또한 해당 농장의 출입을 차단한 한편 럼피스킨이 발생한 농가 반경 10km 이내 소 사육 농가 375곳에 19,000여 마리에 대해서도 4주간 이동을 제한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와 함께 의심 신고 2건에 대한 검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 81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전국의 모든 소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된 가운데 방역당국은 항체가 만들어질 앞으로 3주 동안이 추가 확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내일부터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을 맞아 내년 5월 15일까지
주요 등산로가 폐쇄됩니다. 포항시는 내연산과 운제산, 비학산, 봉좌산 등 시민들이 많이 찾는 일부 구간만 입산을 허용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 5월 15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공원공단도 산불 예방을 위해서 내일부터 한 달 동안 탐방로를 통제합니다. 포항이 배터리 선도 도시로 입지를 착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늘리는 배터리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서 배터리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컨퍼런스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배터리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하고 최신 배터리 기술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최근 배터리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객석은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기조 발표에 나선 LG에너지솔루션 정황무 상무는 최근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인해 긴 주행거리에 대한 요구는 차츰 줄어들고 대신 낮은 가격과 급속 충전, 그리고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이 배터리 안정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에 셀이 하나가 불이 났다. 그랬을 때 사람이 그래도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벌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그런 규제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이어 발표에 나선 노르웨이 배터리협회 팔 룬데 회장은 최근 배터리 산업에 대한 EU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해선 노르웨이와 한국의 전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over the next years, there will be very strict rules about producing battery materials, producing batteries, and so on in Europe. 노르웨이는 신규 등록 차량 가운데 80%가 전기차여서 전기차의 얼리 어댑터로 불리는 나라로 배터리 음극재 생산 및 친환경 전기 추진 선박 분야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차세대 소듐 이온 전지, 차세대 2차 전지 음극재 기술 개발 현황, 배터리 리사이클링 시장 및 기술 변화에 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지난 7월 지정된 2차 전지 특화단지의 후속 사업 발굴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추진단 출범식이 열렸습니다. 인력 양성이라든지 중앙부처와의 협력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추진단을 오늘 출범시킵니다. 포항시는 앞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에도 도전하며 배터리 중심 도시의 위상을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오늘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 남울릉 주민들이 갈망하는 힘 있는 정치를 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관장은 그동안 쌓아온 능력과 인맥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포항의 위상을 되찾겠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할 능력은 자신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쟁에 매몰되지 않는 꿈과 희망의 생산적인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